안녕하십니까. 이종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반도체 지수의 역사적 고점 돌파로 인해서요, 시장 주도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 반도체 종목 중에서 이 선단 공정, 그러니까 첨단 공정의 경쟁력을 갖춘 장비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 AI 관련주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주말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를 보면요, 다우지수가 1%, 나스닥이 1.7% 상승을 하면서 다우지수는 역사적 고점 돌파, 나스닥 지수는 지난해 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자, 특히요, 지난주에 기술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는데 엔비디아, 그러니까 AI 관련주죠. 금요일날 4.1% 상승을 포함해서 지난주에 8.7% 큰 폭으로 강세예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죠. 국내 증시의 영향이 가장 큰데요. 금요일날 3.1% 상승을 하면서 한 주 동안에 6.2% 강세. 이렇게 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금요일날 4%를 포함해서 지난주에 7.9%. 자, 나스닥 지수도 지난주에 2.2% 상승이죠. 국내 증시에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이 바로 다우보다는 나스닥 지수고, 나스닥 지수 안에서도 이 반도체, 특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 영향을 크게 받는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금요일 포함해서 지난주에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월요일날 긍정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국내 증시를 볼까요? 자, 코스피 지수가 지난 금요일날 1.3%, 코스닥 지수가 0.2% 상승세를 보였지만은 지난 한 주 동안에 코스피 지수는 3주째 하락을 하면서 2% 약세죠. 코스닥 지수도 2.9% 하락 마감했네요. 자, 코스피 지수가 새해 들어서 해외 증시에 비해서 유독 하락세가 심한 모습이에요. 올해 들어서만 금요일날 1.3%를 제하고도 6.8%나 하락을 했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국내 증시에만 뭔가가 있어서 이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하락을 했을까? 우리가 좀 뉴스에서 많이 접하는 부분이 북한 리스크죠. 근데 실질적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보입니다. 또 삼성전자 4분기 실적이 발표했는데 부진했죠. 근데 이 실적 부진 부담도 올해 반도체 업황 회복 전망이 상당히 우수하게 나옵니다. 그러한 부분에 봤을 때 국내 증시가 새해 들어서 특히 코스피 지수가 과하게 하락한 모습이다라고요. 그런 판단이 드는 거죠. 자, 특히요, 지난 17일날 아마 우리 회원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외국인들이 현물을 9천억 매도를 하고 선물 시장에도 1조, 양쪽 시장에서 매도가 크게 확대됐다. 그 얘기는 매도세의 절정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앞으로 매도세는 완화되거나 축소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 하락 을 견인한 이유를 보면은 저는 이 수급에서 찾는데요. 프로그램 매매죠. 지난달에, 그러니까 12월 달에 코스피 시장 쪽에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된 물량이 6조 7천억입니다. 이것이 새해 들어서 매물화가 돼서 물량이 출회된 것이 목요일까지 3조 2천억대, 거의 3조 3천억 가까이 됐는데 금요일날 2조 5천억 가까이 죄송합니다. 2,500억 나왔죠. 자, 우측에 한번 차트를 보세요. 자, 이 부분을 보면은, 그죠? 이 새해 들어서 나온 것이 2조 2치고, 이 지난주에 15일날 이게 600억이죠? 예, 그죠? 예, 100만, 1000만, 그죠? 60억이네요. 매도가 축소하면서 지수가 하락세가 멈추고, 또 그 다음날은 매도세가 증가하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코스피 지수는 이 프로그램 매매 영향을 크게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금요일 날은 2,500억 정도 유입이 되면서 지수가 1.3% 강세를 보였대서 우리가 지금 체크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프로그램 매도가 장중에 주느냐 아니면 또 매수로 유입됐냐를 보면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된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여기서요.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릴게요. 자, 현대투자연구소에서 이번 주 일요일, 그러니까 1월 21일 날 오후 2시서부터 청담동 리베라 호텔 2층에서 증권 강연회를 개최를 합니다. 강의 주요 내용은 카카오, 삼성전자, 2차 전지, 셀트리온 종목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 현대투자연구소에서 긍정적으로 앞으로 크게 오를 종목, 핵심 주도주 5종목을 공개를 해드리니까요. 이 관심 있는 분들, 여기 아래 문의 전화번호 있죠? 010-2420-6710으로 문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참가비는 일반은 5만원이고요. 예, 우리 현대투자 정회원은 3만원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수는 어느 정도 좀 바닥은 확인되는 그런 모습이다. 그렇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프로그램 매도 역량을 지켜보면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자, 지난주 금요일날 봤듯이 반도체 종목만 강세를 했는데 프로그램 매도가 줄어든다면 아마 여타 종목으로 상승이 확산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종목 관심 있냐? 뭐 계속적으로 이수장증권TV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반도체 포함해서 IT 섹터 우리가 비중 얼마까지 두셨죠? 최소 30% 이상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HBM 고대역포 메모리 관심 중에서 이오테크닉스, 온 디바이스는 삼성전기, 그리고 전공정 오늘 뒷부분에서 뭐 말씀드릴 종목인데요. 유진테크, PSK, 그리고 DDR5로 메모리 반도체가 전환되죠. 거기에 수혜죠. 아비코 전자, 그리고 소재 부품주로 이 동진 세미캠과 월덱스, 이러한 종목으로 뭐 두 종목이 됐던 세 종목이 됐던 최소한 내 전체 비중에서 포트폴리오에서 한 30% 이상은 유지를 해달라. 그리고 또 있죠,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우리가 폴라리스 오피스 쉽게 매도하지 말자라고 그랬어요. 자, 확산되죠. 플리토도 강세를 보이고, 그죠? 우리가 솔토룩스는 뒤에 가서 이 종목군들 매도 타이밍 잡는 법 알려드리는데, 이러한 종목군들로 최소 30% 유지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드리는데, 자, 이쪽에서는 지금 상당히 수익이 크게 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최소 비중 20%를 갖고 있자 말씀드린 바이오주들, 새해 들어서 아까 코스피 지수가 3주 연속 하락인데 동반적으로 약세 보이고 있죠. 또 여기에 친환경 에너지, 우리가 SK 오션 플랜트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트럼프 리스크,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공화당 대통령 경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반수로 첫 번째 경선에서 1위 했죠. 그 리스크로 친환경 에너지 쪽, 여기에 하나솔루션도 포함되고 약세예요. 근데 저는 계속적으로 바이오 종목은 한 20% 정도는 그냥 유지를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이 금리 인하 수혜죠. 결국은 금리가 시기적으로는 뭐 3월이 됐던 6월이 됐건,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것은 3월이 가장 우세했는데 그것이 지금 낮아지고 있죠. 그리고 6월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시기적인 문제지 금리 인하 된다 그러면 올해는 금리 인하 수혜주로 관심 필요해서 저는 뭐 바이오라든지 친환경, 뭐 카카오, 네이버 등 플랫폼 이런 종목군들 좀 더 보유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기타 관심주로 화장품, 우리 한국 콜마, 뭐 이러한 종목군들 계속되고, 그리고 조선주라든지, 그러니까 그리고 기타 종목에서 20-30% 정도, 그래서 단기 매매 현금에서 20% 정도에서 100% 채우면은, 이렇게 포트를 짜면은 시장 대비해서 월등한 수익이 나온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뭐 지금은 단기라든지 집중해야 될 종목이 당연히 반도체 포함해서 IT 섹터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반도체 지수 역사적 신고가 유망 주는데요. 자, 한번 미국의 나스닥 지수와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이 종목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 지난 금요일, 그러니까 주말 새벽에 마감된 것이 4% 역사적 고점이 돌파를 했다. 그죠? 무지 강한 모습이죠. 자, 여기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지난해 종가 기준, 그 장중 고점은 아직 돌파를 못했는데 종가 기준은 돌파가 된 상태고, 그리고 엔비디아 역사적 고점을 계속적으로 돌파를 이루고 있다. 그러면 반도체 종목 당연히 올라갈 수 없던데, 국내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 시장 영향력이 가장 크다. 시장의 온기가 불어넣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그런 부분에서 반도체 계속적으로 관심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자, 최근에 보면은 이 뉴스 특징 중에 기사가 많이 나온 거 보면 이 반도체 관련 뉴스가 상당히 많아요. 1월 19일 날 조선 비지에서 나온 메모리 반도체 성당 공정 투자에 기술력 입증 나선 한국 장비사, 이런 타이틀로. 근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죠. DDR5와 같은 선단, 그러니까 첨단이에요. 그러니까 제품 중심의 공정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주성 엔지니어링, 유진테크, IM텍 등 이 선단 공정 생태계 진입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유진테크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장비주 중에. 그렇죠? 자, 우리가 유진테크 증착장비 전공정 장비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첫 번째 이유가 뭐였습니까? 실적 선단 전망이죠. 우리가 이번 강의에서도 이 4분기 실적 전망치가 1개월 전 대비해서 속보, 지금 다들 나빠져. 우리가 삼성전자 4분기 실적 발표했죠. 잠정치지만은 예상치보다 하회했어요. 그런데도 유진테크는 실적이 더 예상치보다 좋아진다. 자, 보면요, 이 영업이익을 보면은, 그죠? 22년도에 536억에서 작년에 274억으로 거의 반 가까이 줄었죠. 아직 예상입니다. 다 안 났기 때문에. 근데 24년 올해는 629억으로 22년도 실적을 크게 상회한다.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2배 이상 좋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당시에 유진테크를 말씀드린 것이 수급이 상당히 좋다. 아니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 유진테크 반도체 전공정 증착 장비 업체로서요, 이 전공정의 웨이퍼 처리 공정 중 이 방막 형성 재료를 화학 반응에 의해 반도체 기판 위에 방막을 형성하는 장비를 제작해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에 공급을 하는 업체단이죠. 여기 유진테크에서 나온 리포트 중에서요, 이 고부가가치 제품인 HBM과 DDR과 같은 것이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전공정에서 미세와 경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이 유진테크는, 그죠? 이 전공정에 투입되는 장비 라인업을 보유한 유진테크의 경쟁력이 돋보일 거다. 그죠? 이런 부분이죠. 여기 봐도 이 저압식 화학 증착 장비의 경우 D램 선단 공정 웨이퍼 위에 고순도 저결합 방막을 쌓는 에피택시 기술이 가능해 장비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실적이 앞으로 좋아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먼저 말씀드렸던 것이, 한번 유진테크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주가 상승하고 옆으로 상당히 겼다. 그렇죠? 안정적이다. 다른 종목들은 지금 많이 상승을 했는데, 그죠? 얘는 안정적인 그런 모습이고, 수급이 옆으로 행보하는데, 이 상승할 때 매수를 많이 했던 외국인 기관들이 매도를 한다면 팔고 도망가는 거죠. 근데 오히려, 그죠? 옆으로 조정은 이루어지지만은 개인들의 매수가 들어오지 않고 매도가 나온다. 그만큼 외국인 기관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렇죠? 그런 관점이죠. 그래서 유진테크 지난 금요일날 5.4, 수급적으로도 외국인 53,000주, 기관 25,000주. 그렇죠? 그래서 매수하고 개인이 80,000주 매도, 거래량 증가. 저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에서 갖고 계시는 분들 좀 더 끌고 가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우리가 전공정 장비 중에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PSK죠. 지금 안 움직이고 있을 때 들어가서 기다려서 수익 나는 게 상당히 안정적으로 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이소정 증권TV에서 최근에 기사 많이 나온 종목군 뉴스에 대해서요. 근데 그 종목을 뉴스 나올 때 꼭 사라가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어떤 것이 크게 인기를 얻고 있느냐, 그리고 기사가 나왔을 때 주가 반응을 보면서 올라갈 때가 아니라 그것이 많이 올라갔다 조정받는 모습을 보면서 해서 저는 이 PSK 같은 경우도 지금은 사서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지나서 10%고 20%고 나면은 한정적으로 보시면 막 올라가는 거, 기사가 크게 나서 크게 올라가는 종목을 덜컥 샀다가 내 생각 반대로 빠지면은 크게 올라간 만큼 크게 빠집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벌었다가 한 번에 또 토해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우리가 시간 한 달, 두 달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빠른 시간입니다. 그죠? 그 시간을 극복해야지 나한테 주식 투자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해서 PSK도 최근에 보면은 수급이 상당히 양호해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좀 PSK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장비 중에서 EUV, 그러니까 노강 분야죠. 특히 EUV는 첨단 쪽이에요. 그 자외선용인데 여기에 지금 토종 기업들이 생태계 진입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죠. IMT, 파크 시스템즈, FST 이런데 저는 그 중에 파크 시스템즈가 그나마 조금 낫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자, 한번 파크 시스템즈죠. 근데 그렇게 저는 EUV 관련 종목 아까 말드린 얘네들은 장비주고 이제 소재 쪽에서는 동진 세미콘 계속적으로 강조해드리죠. 포토레시스터 소재 전문 기업인데 삼성전자가 482억을 투자해서 지분 4.9%를 보유를 삼성전자가 하고 있다. 자, 이쪽 시장에서도 동진 세미콘도 이 포토레시스터 EUV용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다. 아마 조만간 개발이 완료돼서 아마 삼성전자 쪽에서 공급을 받을 수 있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려요. 그런 분에서 동진 세미캠 관심 갖고 아까 말한 대로 이 DDR5, 아이비코 전자, 원익 QNC, 월덱스 그냥 차트 모양만 볼까 먼저 동진 세미캠죠. 자, 동진 세미캠. 자, 이날이 지수가 크게 하락한 날입니다. 1월 12일 날 고점을 돌파를 시도를 하다가 시장이 원체 안 좋으니까는 거래량 실리면서 크게 하락한 날, 그죠? 자, 이 날이 바로 이 240만 주 거래가 나오면서 마이너스 250억. 하지만 외국인들이 거의 30만 주 사고 개인이 33만 주 매도해요. 그 여파로 조금 하락했다 다시 움직이는 모습. 저는 동진 세미캡. 지금 만약에 월요일날 미 증시 강선에서 떠서 출발해서는 쫓아가는 거는 반대한다. 있는 거는 저는 조금 더 끌고 가도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들. 저는 차라리 여기서 지금 매수를 한다면 크게 올라간 종목보다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아비코 전자라든지 월덱스라든지 차라리 이러한 종목들죠. 월덱스 거의 바닥권이에요. 자, 원익 QNC가 우리가 그렇게 강조했는데 이 바닥권에서 그냥 하루 이틀 툭 치면 크게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이 교재에 있던 종목인데요. 요번에 크게 올라왔을 때 제외했죠. 이런 식으로 이 바닥권에서 움직이면서 기다렸다가 먹는 습관. 그래서 저는 뭐 월덱스도 실적 계속 좋아지고 그리고 아비코 전자도 그렇죠. 지금 보면은 이런 종목들 누가 쳐다보겠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뭐 이오테크닉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원체 강해 가니까 그쪽 종목을 사고 싶지 이 종목은 팔고 싶을 뿐인데 근데 오히려 이런 종목을 사서 좀 기다려서 지금 14,000원인데 뭐 최근 고점인 16,000원대만 간다 해도 그렇죠? 그래도 뭐 한 10%에서 15% 정도 수익이 쉽게 나는 15% 정도 쉽게 나죠.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저는 이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이러한 종목군들 관심 필요하다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이소장님께서 그나마 그래도 좀 잘 맞췄던 것이 AI 소프트웨어 쪽이죠. 지난주에 이쪽 기사가 상당히 많이 났어요. 1월 15일, 그러니까 월요일이죠. AI의 힘, MS, 애플 제치고 시총 1위로 파이낸셜 뉴스죠. 자,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애플 주가를 시총을 제친 이유는 바로 이 AI 관련 종목 때문이죠. 한번 그 내용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챗 GTP를 개발한 오픈 AI에 한 130억 달러, 그러니까 17조 원을 투자해서 MS,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보유한 오픈 AI 지분은 49%다. 그죠? 근데 지금 챗 GPT 해서 인공지능 바람을 확 집어넣은 것이 바로 이 오픈 AI다. 그죠? 그래서 이 힘으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시총 1위까지 올라갔다. 그래서 이제 그 관련주로 MSA 관련주에서 이스트소프트, 이게 1월 15일 날 이렇게 나갔던 거죠. 이스트소프트, 폴라리스 오피스, 그리고 챗 스토어, 그죠? 우리가 폴라리스 오피스가 상한가더라고 막 할 때가 바로 이 재료죠. 오픈 AI가 챗 스토어를 오픈을 한다. 그 소식으로. 근데 우리가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는 계속 보유하고 조금 부담되는 신규는 솔트룩스로 관심 갖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솔트룩스도요, 이 챗 스토어의 서비스 등록을 검토를 하고 있다. 그죠? 그러면 여기 이제 끝부분에 보면 지난 금요일 날 나온 기사인데, 이 오픈 AI 최고 경영자 CEO인 이 샘 올트만이 다음 주, 그러니까는 새롭게 시작하는 주에 방한을 한다. 그죠? 그래서 이 서울 사무실에 한국에 이 오픈 AI 한국 사무소가 임박을 하고, 또 이 여기 보면 국내 대기업과 인공지능 스타트업들과 연쇄 해동을 하고 협업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그러면 이 오픈 AI 최고 경영자 방한하면은 이 관련 종목군도 또 한번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 저는 내가 폴라리스 오피스가 됐건 솔트룩스가 됐던 플리토가 됐던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그렇죠? 이 방한 시기 전으로 해서 이익을 극대화 가능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1월 17일 날 나온 유시스에 나온 기사인데요. 제2의 카카오가 카톡으로, 그죠? 인기를 끌면서 됐던 거죠. 근데 이 챗 GTP 인공지능으로 제2의 카카오가 나올 수 있지 않나,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기사인데, 최근에 아까 말한 대로 챗 스토어의 입장을 바뀐 것은 폴라리스 했고,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 플리토, 그죠? 플리토도 여기 보면은 우리가 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이 플리토는 자체 번역의 플랫폼 서비스 및 언어 데이터 판매 업체로서요, 이 자사 번역 엔진과 생성 AI 기술을 접목해 출시한 번역 서비스 플리토 AI 플러스와, 그리고 관광의료 현장에서 사용되는 실시간 대화 번역 서비스 챗 트랜스레이션, 그죠? 등을 업그레이드해서 GTP 스토어 생태계에 참여한 부분을 검토 중에 있다. 그죠? 플리토. 또 1월 18일 날 삼성전자에서 AI 폰이라고 하는 갤럭시 S24 실시간 통번역 회의 내용까지 내용 요약, 그죠? 그러면서 거기에 관련 종목군들도 상당히 또 강한 그런 흐름을 보여서, 이 AI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인기가 끌면서, 그래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폴라리스 오피스, 그죠? 쉽게 매도할 필요는 없다. 좀 종목이 확산되고 있다. 근데 요번 주, 그러니까 새로운 주 시작에 이 오픈 AI 최고 경영자 방한 전후로 해서 너무 강하게 올라가면은 좀 일부라도 비중을 축소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종목을 볼까요? 그렇죠? 폴라리스 오피스. 우리가 여러
종목 중에서 폴라리스 오피스는 실적 부분이 얘는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상한가 들어가고 그리고 계속적인 강세 흐름이 있어. 뭐 신규 매수는 뭐 철저하게 초단기 매매 아니고는 신규 매수하기엔 상당히 좀 부담이 됩니다. 갖고 있는 분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하면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빠져나올 수 있나. 너무 조급하. 우리가 주식이 하락할 때는 이 정도면 바닥이라는데 좀 더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올라갈 때도 이 정도면은 하락하지 않나 하는데 더 올라가는 게 많죠.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치고 가는 종목은 너무 빠르게 이익을 실현하기보다는 한 템포 늦추는 것도 좋지 않나. 그래서 이 방한할 때 그 전후로 해서 일부만 먼저 줄여주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플리토 무지 강하게 뒤늦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 그리고 우리가 말씀드린 솔트룩스 저는 3만원 선만 앞으로 지켜준다 그러면은 저는 좀 끌고 가도 되고 아까 말한 대로 한글과 컴퓨터라든지 한글과 컴퓨터도 최스토어에 입점을 검토하고 있죠.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라든지 플리톤 이러한 종목군들이 꺾이면 같이 그때 팔아주면 된다 해서 3만원이 무너지지 않으면 좀 더 끌고 가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이거는 그냥 관심주인데요. 세경 하이테크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폴더폰에 들어가는 그런 광학 필름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근데 이게 움직임을 보면은 누가 주가 관리를 하는 그런 흔적이 역력하다. 수급도 좋고요. 지금 최근에 한 3, 4일 떴는데 올라갈 때보다 다시 한번 6,000원 전후로가 내려온다 그러면은 이 최근 저점이 얼마입니까? 5,700. 이거를 손절가를 정하고 6,000원 전후에서는 한번 타이밍을 노려도 되지 않나 해서 세경 하이테크 한번 보시고, 그리고 뭐 삼성전기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온바이오스죠. 그쪽으로 우리가 관심을 계속적으로 가져달라. 특히 이번에 삼성전자가 갤럭시 X24 역대급 흥행이 전망된 데서 온 디바이스 이 재료로 같이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삼성전기 좀 끌고 나가는 방향으로 해달라는 그런 말씀 드려요. 그래서 요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반도체 포함해서 IT 섹터 최소한 내 포트폴리오의 30% 이상, 그리고 바이오라든지 요 종목들, 그러니까는 금리 인하 수혜 종목으로 한 20%, 그리고 기타 종목으로 뭐 한 30%, 그리고 나머지 20-30%는 단기 매매 현금 이러한 부분으로 시장 접근하면은 시장 대비해서 월등한 수익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한 번에 한 종목에 몰빵해서 크게 올라갈 때는 크게 벌지만은 또 반대로 내 생각 반대로 움직일 때는 손실이 크고 그거를 버티는 게 스트레스가 무지 큽니다. 그런 것보다는 지금 시장에서 주도한 종목도 있어야 되지만 조금 바닥권에 움직이는 종목도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면 안정적으로 꾸준한 수익이 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부분에 관심이 있는 분들 21일날 일요일날 오후 2시서부터 첨단동 리베라 호텔에서 증권 강연회가 있으니까는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써 이수장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